아주 오래전에 빌린 돈, 그러니까 채권이 소멸된 것들 있잖아요. 그걸 나중에 조금이라도 갚으면 그냥 그 채권이 다시 되살아난답니다. 무슨 얘기냐? 이런 거죠.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채권이 이제 탕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채권이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채권자들이 조금만 갚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달라붙어 가지고 그걸 이제 갚게끔 시킵니다. 근데 그걸 갚는 순간 어떻게 된다? 그게 채권을 인정한 꼴이 돼서 기존에 이제 가지고 있던 그 채권들이 다시 부활한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생기냐? 예를 들어서 이제 아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이제 빚쟁이였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아버지가 죽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그 부채가 상속이 되냐 아니면은 부채가 소멸이 되냐가 이제 결정될 수 있는 시기가 오는데, 그때 이 채권자들이 그 아들에게 교묘히 얘기합니다.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 아버지가 뭡니까? 아버지가 이제 죽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에 대해서 이제 장례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정리해야 되는데 발생되는 비용이 있는데 이거 조금만 보내라. 이런 식으로 가만히 있을로 속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보내는 순간 어떻게 되냐? 실제로는 이제 그 부채를 상속하겠다는 의사가 없지만 이 돈을 보내는 순간 그게 실제로 부채를 인정하는 꼴이 돼버려 가지고 부채가 상속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되게 무서운 일이죠. 그런 일들을 되게 많이 벌리기 때문에 같이 살지 않았던, 오랫동안 떨어져 살았던 부모가 죽으면서 그 부채가 자식에게로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언론 뉴스에 나와 있는 그 오래된 부채를 조금이라도 갚으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건 물론 조금 결이 다른 얘기입니다. 근데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는 이 의사를 자신이 이제 구두로 표현하거나 서류로 내 그 부채를 인수하겠다라고 하지 않더라도 채무를 조금이라도 갚는 행위 자체가 그 채무를 인정하게 되는 꼴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가족들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평상시 때 잘 모릅니다. 근데 무용고 사망 이런 것들로 나중에 부모나 자식 간에 부채가 있음을 확인하게 될 때, 혹은 부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이제 부모나 자식의 이제 이 죽음을 알게 됐을 때, 그때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들,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가족들이 떨어져 살고 연락도 안 하고 지내겠습니까? 결국 더 문제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죠. 생각보다 그 가족들이 떨어져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식이 부모가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연락하지 않고 아무런 소식도 모른 채 살아가는 이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제 결국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왜냐? 그게 이제 우리의 삶에 갑작스러운 이제 아주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고 좀 더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살아간다라는 삶이 이렇게 잔인한 거냐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는 무지하게 잔인합니다. 정말 잔인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삶이 조금이라도 유지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지금 무지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남을 믿어서도 안 되고, 누군가가 와서 갑자기 연락이 온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면 서두르면 안 되고 좀 더 정신 바짝 차리고 그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천천히 판단하는 게 맞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지내야 좋을 것 같습니다. 살아가는 게 지금 무지하게 어렵고 무지하게 혼란스럽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꽤 우려스러운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게 지금이다. 그래서 더 조심하고 더 우려하며 살아가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함부로 뭔가를 믿지 마라.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그래서 더 의심하고 더 신경 쓰고 더 챙겨가며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산다라는 게 참 무섭다라는 거, 어렵다라는 거, 힘겹다라는 것들도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신중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저도 바보 같은 게
뭐 조급해지니까 뭔가 빨리 결정해야 된다라고 해서 덜컥 결정했다가 지나 보니까 남들보다 5% 10%더 비싸게 사는 이 바보짓을 하게 되더라고. 별것 아닌 아주 사소한 일에서도 서둘렀다가 남들보다 손해보는 그런 어리석음을 내 보이더라고요. 이런 걸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하며 살아가야죠. 산다라는 게 참 쉽지 않다라는 걸 매번 느낍니다. 저는 이제 직장 생활만 25년째 했고, 물론 장사를 해본다고, 사업을 해본다고 까불어대면서 말아본 먹어본 기억밖에 없다 보니까 참 이제 지금도 제 스스로를 생각하며 키가 되게 얇고 한심하고 어리석은 인간이구나 라고 제 스스로를 생각하죠. 반성할 것도 많고 챙길 것도 많고 더 염려하고 조심할 것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시대가 지금인 것 같다라고 또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는 언제든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함부로 쉽게 생각하고 함부로 만만하게 생각했다가 그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걸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잘 생각하고 잘 궁리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며 지내는 걸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그래야 조금이라도 위협을 피해갈 수 있을 것 같다, 위험을 좀 멀리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죠. 조심해야죠. 그게 더 요구되겠다라는 겁니다. 언제든 더 신중하게, 더 조심하고, 더 염려하고 살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안전하게 살아야, 조심해야,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든 우리는 지금보다 앞으로의 삶이 더 어렵다라는 걸 인정하고 명심하고 살아가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안 그러면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뭐 다 별거 아닌 것처럼 다 이렇게 산다, 다 빚지고 산다, 다들 힘들게 산다, 이런 말에 놀아나지 말라는 겁니다. 남들은 다 여유롭게 살고 남들은 다 안락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나만 힘들고 나만 어렵게 개고생하며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까불지 말자. 함부로 쉽게 만만하게 삶을 생각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살아가는 게 무지하게 어렵다라는 걸 인정하고 명심하고 살자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참 힘겨운 시대입니다.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 힘겹고 어려운 시대를 좀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좀 더 조심하고 또 조심하자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